인도에선 타로 사주보다 점성술이 대세? 인도인들이 점성술에 푹 빠진 이유는? 곧 있으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아 내년 운세를 미리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겐 사주나 타로가 있다면 인도에는 점성술이 있다고 합니다. 점성술이 뭐냐면요, 사람의 생년월일과 연계된 별이 인생을 관장하는데 태양계 행성인 7개의 천체가 위치를 바꿔가며 별에 간섭하는 정도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고 보는 점술인데요. 요즘 인도에서는 미래에 대한 답을 원하는 고객과 점성술사를 연결해주는 점성술 앱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2024년 회계년도 기준 인도 온라인 점성술 산업의 규모가 1억 달러, 약 1,330억 원에 달하는데 2030년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더라고요. 이 뜨거운 인기에 인도의 온라인 점성술 업체가 무려 951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업체 가운데 절대 강자 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아스트로톡이라는 회사입니다. 점성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이 회사는요,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통화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심지어 화상 상담까지 중개해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총 회원수가 3천만 명에 이르렀고요, 매일 사용하는 충성 고객은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점성술사와 예언가만 15,000명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뽑히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해요. 점성술사의 이력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전체 지원자 중 단 5% 내외만이 선발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최대 7번 다층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점성술사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자신들의 성공 비결이라고 직접 밝혔을 정도죠. 아스트로톡의 눈부신 성장세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3월에 11억 5천만 루피였던 매출이 2023년 3월엔 28억 2천만 루피까지 뛰어올랐는데 2024년 회계년도에는 60억 루피의 매출을 예상하더라고요. 또 수년 내에 200억 루피의 매출을 달성해 기업 공개, 즉 IPO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점성술 같은 미신으로 저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냐 싶으시죠? 사실 인도인들에게 점성술은 심신풀이용 운세 그 이상의 의미랍니다. 일상에서는 물론이고요, 결혼, 이사, 취업 등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점성술사에게 조언을 얻는다고 해요. 심지어 인도 정부와 법원에서도 점성술은 과학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2001년을 전후로 20여 개의 인도 대학에서 점성술을 정식 전공 과목으로 채택해 학사, 석박사 학위를 수여했거든요. 그러자 저명한 과학자와 대학 교수들이 점성술과 같은 사이비 과학이 대학 수업에서 교육돼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2004년 인도 대법원이 점성술을 대학 내 과학 과목으로 분류한 대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2011년 문바이 고등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땐 인도 정부가 점성술은 신뢰할 만한 과학이다 라는 진술서까지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인도의 한 대학교의 점성술학과에서는 뉴델리의 주요 병원과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대학 측은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별자리 좌표간에는 상당한 동일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점성술에 진심인 걸까요? 첫 번째로 점성술사들이 사실상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우울증이 있어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개인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직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정신과 상담을 받기보다는 점성술사와 이야기하며 자신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힘겹게 달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도 사회 전체가 갖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이미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종교가 일상생활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일례로 하반이라 불리는 힌두 의식이 있어요. 경을 읊조리며 곡물과 액체 버터를 불에 태우는 의식인데, 이는 행성들을 진정시킴으로써 그 화가 사람과 우주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행성을 비롯한 우주가 자신들의 앞길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는 의미래요.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와 점성술이 결합되면서 뜻밖의 수혜를 입은 산업도 있습니다.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에선 2027년엔 인도의 보석 및 주얼리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왜냐? 보석이 점성술에서 매우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이에요. 점성술사가 내리는 대표적인 처방이 루비, 사파이어, 진주 같은 보석이나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을 반지나 목걸이로 만들어 착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보석과 관련한 행성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래요. 점성술이 인기를 얻으면서 행운과 번영, 영적 조화를 위한 도구로서 보석의 수요도 함께 증가한 거죠. 영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인도 문화 속에서 점성술이 예전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나 개인적인 인맥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거기에 팬데믹 시기 동안 마음을 달래주는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점성술 앱 이용자의 60%가 대도시의 Z세대들이라는 건데요. 시장 점유율 1위인 아스트로톡의 전체 매출 중 약 80%도 만 33세 이하의 이용자로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Z세대 의뢰인의 관심 상담 분야에 맞춰 많은 점술사들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기도 한다는데요. 점성술에 관심 없던 젊은 세대까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면서 온라인 점성술 시장은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인도 청년들이 점성술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점이라도 봐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최근 인도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공무원 선발 시험인 UPSC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인데요. 매년 100만 명 넘게 지원하지만 최종 합격자는 1000명 이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도박에 가까운 확률에도 인도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수재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워낙 전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시험인지라 합격자 발표 날 모디 총리가 SNS에 불합격자 격려 발언을 올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좌절은 힘들지만 인도엔 여러분의 재능이 빛날 기회가 풍부합니다 라고 말이죠. 인도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이유, 바로 대졸자가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랍니다. 2024년 6월 기준 인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8%로 약 절반가량만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데요. 더 심각한 건 불안전 고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취업자로 분류되는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에선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백수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문맹자가 실업자로 전락할 확률이 3.4%인데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면 실업률은 약 6배 증가하고요. 대학 교육 이상을 받았다면 실업률은 무려 9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일용직 일자리는 널렸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생을 채용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졸업 후 3명 중 1명이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이 새롭게 노동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가 작년에 제1의 인구 대국에 올랐잖아요. 심지어 젊어요. 14억 인구 중 대략 8억 5천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에 해당하고요. 유엔의 세계 인구 예측 추산에 따르면 인도 인구 절반 이상이 만 25세 이하라고 합니다. 35세 미만 인구로 대상을 확대하면 인도 전체 인구 3명 중 2명이 이에 해당하죠. 물론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싶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더 많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가계소득이 커지고 경제 성장률 또한 높아지는 인구 배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저개발국의 경제 도약엔 공식이 있었거든요.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공장이 농촌에 있던 비숙련 노동력을 대거 흡수하면서 도시화를 급격히 진전시켰고요. 값싼 인력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후 경제 성장이 본격화하면 자본 집약적인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성장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탈산업화가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도 경제의 성장 궤도는 이 공식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제조업 단계를 아예 생략했고요. IT와 서비스업이 성장을 이끄는 탈산업화 단계가 이미 한창 진행 중이죠.
이러한 배경이 인도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엔 17%였는데 2022년엔 13%로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196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죠. 제조업 일자리는 10년 동안 고작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인도에 10에서 15년 동안 2억에서 3억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부시게 성장 중인 인도의 점성술 산업 뒤에는 인도인들의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세계 경제대국 5위라는 업적 속에 감춰진 고용 불안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누구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